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슬프지만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만 보던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것 중에선 공장 변화가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동차 공장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을 대표하는 토요타 공장, 그리고 로봇 중심의 새로운 방식인 테슬라 공장입니다. 오늘은 이 두 공장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볼 거고요. 현대차 공장이 빠른 변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대단한 이유는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도 생산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걸 의미하고, 동시에 공장이 효율이 좋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실제로 판매량이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2012년까지만 해도 고작 2650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국내 판매량이 아니라 글로벌 판매량이요. 이게 1년 만에 10만 3천대로 뛰더니 작년에는 판매량이 무려 93만 6200대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150만 대를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 2023년에는 200만 대, 2025년에는 300만 대, 그리고 2030년에는 2000만 대 판매가 목표라고 합니다. 테슬라한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점유율을 늘리는 겁니다. 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터리 경쟁력을 가져가는 건 이미 실천 중인 과제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당연히 점유율이죠.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이걸 활용할 차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아직은 테슬라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1위지만 내연기관차까지 따지면 아직 멀었죠. 전세계 승용차 보급 대수가 15억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까지 판매한 누적 대수가 150만 대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차의 0.1%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점유율 상승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도 공장을 짓고 유럽에도 공장을 지었잖아요. 자, 그런데 공장을 늘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들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도 따져봐야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막춤을 췄던 것이죠. 독일 공장에서 발표한 게 하나 있습니다. 10년 뒤 연간 2천만 대 생산을 실현하는 것은 공격적인 목표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숫자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도지코인 드립처럼 신뢰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증산 속도가 미쳤다는 걸 숫자로 증명했으니까요. 고작 10년 조금 넘은 전기차 회사가 업계 1위를 찍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랑 순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작년에 96만 대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캘리포니아랑 상하이 공장, 그러니까 결국 공장 두 개로 낸 성과라는 겁니다. 여기에 베를린 공장에 텍사스 공장까지 더해진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일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산 효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과는 다른 생산 방식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토요타 공장이랑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생산 방식 체계는 지금까지 두 가지가 정착되어 왔습니다. 포드 생산 방식이 먼저 있었고요. 토요타 생산 방식이 그 다음, 그리고 앞으로는 테슬라 생산 방식이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로봇이 생산하고 토요타는 로봇과 사람이 함께하지만 아직 사람의 중심인 환경입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생산 방식 중 하나가 기가프레스죠. 금속판을 조립하고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을 틀에 부어서 아예 하나로 성형하는 겁니다. 공정이 엄청나게 간소화되고 여기에 생산은 로봇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한가요? 기존 공장은 뭐 하나 바꾸려면 조금씩 개선을 하거나 최선이거나 굉장히 많은 설비 환경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사람이 동일하는 것도 포함되죠. 테슬라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게 가능한 건 물론이고 아예 통째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로봇이 세팅값과 설계만 바꾸면 되니까 사람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고요. 이 말은 경영진의 의지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효율이 좋다는 걸 알고 전기차에 적합한 생산 방식이라는 게 증명되니까 다른 제조사들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폭스바겐이랑 볼보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테슬라 공장도 시작은 토요타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표준화된 토요타 생산 방식에서 보완할 점을 찾고 이걸 실시간으로 개선할 방법을 적용하니까 효율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빠른 증산이 기존의 토요타 생산 방식으로는 어렵다. 대신 테슬라의 고유 생산 방식을 쓰면 2030년에 연간 2천만 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설비와 세팅값을 바꾸는 게 용이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기차는 이제 막 발견하고 있는 단계라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기술도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그냥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애기들 옷 한 번 사면 금방 못 입죠. 신생아들은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지금 신생 단계라서 금방 규모가 커지고 기술력도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집니다. 그 와중에 생산량까지 빠르게 늘려야 하니까 토요타 방식은 애초에 맞지 않는 겁니다. 토요타는 부품 3만 개를 세밀하게 조립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연기관차에 특화됐지 전기차랑은 당연히 안 맞죠. 전기차는 부품 수가 줄어들고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도지 투더먼 같은 뻘소리를 했다면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생산량 급증이 가능하다는 걸 눈에 보이는 성과로 증명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판매 실적뿐 아니라 매출 실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방식을 고집하던 일본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업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윤 추구죠. 보수적인 일본도 새로운 생산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테슬라의 작년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보다 5.8% 상승해서 12.1%를 기록했다. 적은 차종을 효율적으로 양산함으로써 성장 능력뿐 아니라 수익성에서도 토요타를 앞질렀고 업계 선두로 올랐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으로 성장 능력을 증명했다는 거죠. 숫자로 한번 볼까요? 작년 판매 대수가 테슬라는 94만 대, 토요타는 1050만 대였습니다. 테슬라는 모두 전기차고 토요타는 이중 전기차가 14,000대에 불과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테슬라가 1380조 원, 토요타는 364조 원입니다. 매출은 테슬라가 65.6조 원이고 토요타는 291.7조 원, 순이익은 테슬라가 6.7조 원, 토요타가 24.6조 원이었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테슬라는 매출의 10.2%가 순이익이고 토요타는 8.4%가 순이익인 거죠. 그리고 종업원 수는 테슬라가 99,290명, 토요타는 37만 1,365명입니다. 효율뿐 아니라 순이익까지 좋고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고 심지어 전기차에 최적화된 방식이라는데 이걸 다른 제조사가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일본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사실 기술 변화 외에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장 물류랑 건설 같은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빠지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효율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이런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인력 부족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동차 산업 현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노조가 반대해서 로봇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존 공장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새로운 공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싱가포르 공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건 수입차 공장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싱가포르에 짓는 미니 공장의 모습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도 없고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로봇이 모두 생산하는데 현대차도 테슬라처럼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는 지금 공정 효율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는 겁니다. 반도체 공급난과 코로나 사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조건이죠. 그런데 공장 생산 실적을 보면 한국 공장이 0.1% 증가하는 동안 해외에 있는 7개 공장은 평균 15.4%가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해외 투자를 늘림과 동시에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괜히 손을 잡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해외 투자 부문을 볼까요? 싱가포르 공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장도 추가됐습니다. 북미도 예외가 아니죠.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기존 공장을 늘리거나 아니면 아예 새 공장을 짓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어질 공장은 싱가포르 공장처럼 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차가 이걸 괜히 만든 게 아닐 거잖아요. 일단 싱가포르에 지어지는 건물 이름이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미니 공장은 제조 혁신 플랫폼이라 불리고요. 이 플랫폼이 중요한 게 주문 즉시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바로 생산을 해서 그 다음날 고객한테 차를 인도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게 보편화되면 오히려 테슬라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거죠. 공장이 완전 통율이라 생산 과정을 고객이 직접 볼 수도 있고요. 왜 우리가 주방 위생 문제가 한창 심각할 때 오픈형 주방이 인기였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냥 희망사항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죠. 기아가 뜬금없이 화성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화성 아니고 이 화성입니다. 새로운 화성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이 PBV랑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전기차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생산 공장을 줄였으면 줄였지 늘릴 이유가 전혀 없는 공장이라는 거죠. 공장이 들어선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언론들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일절하지 않았고요.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사람 중심 공장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노조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화성 공장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가장 많은 지적이 노조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옛말입니다. 이미 노조의 입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현대차 노조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볼까요? 2016년에 48,600명이 줄었고요. 2017년에는 49,500명, 2018년에는 49,630명, 2019년에는 49,640명, 그리고 2020년에는 37,4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년퇴직 예정인 인원이 5년 동안 1만 명에 달합니다. 현대차 생산직 인력이 3만 명 정도니까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와중에 현대차그룹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정년퇴직자가 계속 생기니까 노조가 정년을 연장해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정년 연장은 절대 안 된다는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미 작년에 협상이 한번 무산됐고, 그래서 노조는 올해에도 정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이런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자연 감소로 노조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현대차가 새롭게 짓는 공장들은 이미 노조의 입지가 필요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수가 줄어드는데 파업이 파급력이 얼마나 클까요? 공장을 무단 점거하던 그 시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기업의 입지도 물론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이미 로봇 생산 도입과 공정 감소로 가고 있다는 걸 테슬라를 통해 알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 기업의 의지가 없어도 생산직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자동차 공장이 빠른 변화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